지금 방사성 폐기물이 전기를 만드는 자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어버리지 않고 다시 연료로 쓰는 기술이 현실이 된 거죠. 이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되면 원전이 안고 있던 가장 큰 숙제,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재활용 기술을 시연했고 한국도 44,000톤의 폐기물을 다시 쓰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방패장을 지어야 하는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절박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과제죠. EU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되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을 완공할 것, 그리고 사고 저항성 연료를 사용할 것. 사고 저항성 연료는 이미 준비된 상태라 남은 문제는 결국 방패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고준위 방패장 이슈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시간이 부족합니다. 2031년이면 지금 사용하는 임시 저장소가 꽉 차게 되거든요.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고준위 방패장에 보관하는 매립, 재처리, 재활용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사실 대부분 자원입니다. 97%는 다시 쓸 수 있고 3%만이 진짜 폐기물이에요. 하지만 재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방대한 방패장을 만들어서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수백 톤씩 쌓인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재처리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플루토늄이라는 핵무기 원료가 함께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핵 보유국이 아닌 나라에는 재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한국도 그 제한을 받는 국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재활용입니다. 정확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이 방식은 플루토늄을 순수하게 분리하지 않아 핵무기 전용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연구가 시작됐고 2015년 한미협정 개정 이후엔 공동실험도 시작됐습니다. 아직 실제 연료는 아니지만 모의금속으로 공정을 검증하는 데는 성공했고 앞으로는 미국에서 실사용 연료로 검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038년까지 실증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 미국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클로, 나노뉴클리어 같은 미국의 원자력 기업들이 마이크로 원자로 MMR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MMR은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쓰는 게 큰 특징입니다. 오클로는 이미 2024년 이 재활용 공정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 기술은 전력을 만들면서 폐기물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고준위 방패장을 짓는 부담도 확 줄어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저 버려야 할 위험한 물질로 여겨졌던 사용 후 핵연료. 하지만 이제는 다시 에너지원으로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클로의 이 같은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한국이 쌓아두고 있는 44,000톤의 폐기물도 다시 전기를 만드는 연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방패장 문제의 진짜 해답은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